자, 얼른 시장 보겠습니다. 자, 9시가 됐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저희가 또 바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인터넷 한번 연결됐을까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30초. 예, 그러면 제가 일단 네. 지금 현재 상황 먼저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정프로 네? 좀 하고 계셔. 왜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 지금 그런 거 얘기할 시간 없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나올 때 괜찮아요. 했어야 돼. 좀 한계다. 네, 다녀오세요. 갔다 와도 되지. 예, 괜찮습니다. 네. 시원하게 다녀오시고요. 자, 지금 현재 현재 서서 나갈게. 추하게 막. 현재 예. 자, 코스피는 0.05% 상승. 뭐 이 정도 그냥 강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코스닥도 0.5%.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코스닥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은 아마도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티슈진 네, 이슈가 아닐까 티슈진.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우리 이사님? 네네. 현재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는데 약보합이고요. 0.4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547개, 하락이 한 205개 정도 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강세인데 2.68포인트 올라서 0.39% 상승을 했고 한 1024개 기업이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락은 272개 정도로 상승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오롱 티슈는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현재 호가는 뭐 상한가에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나와 있고 저번에 이제 신라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7%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6% 정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한 0.6% 정도 또 빠져요? 예, 또 추가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좀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가장 강한 기업은 삼성 SDI가 한 2.3% 정도 네. 계속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1.68%좀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좀 비슷한 경쟁사 중에 하나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제 굉장히 깜짝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나솔루션도 1% 이상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 뭐 CS윈드라든가 OCI 같은 풍력,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지금 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 외에 뭐 하이브라든가 네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SKI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일단 반등하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좀 부진한 모습이고 오늘 특히 좀 LG그룹이 좋지 않은데 지주에서 LG가 한 3% 빠졌고 네. 어제 건설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한 2.8% 현대건설이 2.8% 정도 빠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조금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 뭐 풍력 이런 테마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아유 오지 않아요. 아직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야 하셨어요. 가면서 내가 실시간 채팅 좀 보면서 갔거든. 네. 뛰면서도 뭘 매도를 하고 갑니까? 매도할 게 어디서 해? 담을 가지고 김프로 매도하러 가. 매도하면 여기서 하지. 네. 그렇게 의리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김프로님은 싹 나가서 매도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스마트폰에 아마 저 인증서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노트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못 합니다, 매도를. 상상력 하시고는 참. 자, 티슈진이 결국 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상한가 출발을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2850원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제 코스닥도 이제 신라젠도 같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라젠이 6.8% 그러니까. 같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이 오늘 3.4%, 오스테미 플란트가 네. 2%, 에코프로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첨보도 비슷합니다. 여전히 그 바이오 쪽 괜찮은 모습이 미국에서도 바이오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티슈진 영향으로 오늘 다 분위기가 괜찮고요.
2차 전지 소재가 여전히 뭐 코스닥을 잘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서 좀 빠지는 거는 위메이드가 좀 빠졌고요. 한 2% 정도 빠졌고 어제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PI 첨단 소재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카지노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카지노주요. 중국 이제 그 시진핑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오늘 마이너스 1.3%. 뭐 우리 한국은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아니 근데 동반해서 그 빠지는 공동부유론에 저렇게 막 저 좀 강경한 뭔가 사회 분위기가 되면 네. 밖에 나가서 뭐 부자 못하지, 중국 부자들이 못하죠. 카지노하고 뭐 놀겠나 저거 눈치 보여가지고 네. 그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도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국에도 약간 카지노나 이런 일부 레저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뭐 특별한 변동 없이 뭐 마이너스 0.97 포인트. 네. 그래서 2,235에 거래되고 있고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은 690포인트, 1.78포인트 올라서 지금 상승 종목은 894개, 하락은 423개. 그래서 일단 아주 큰 기업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뭐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한 500억 정도 오전에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파는데 주로 파는 거는 지금 운수 장비랑 화학주, 금융주 이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운수장비 자동차네. 네, 자동차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좀 팔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사고 있는 업종은 이제 비금속 광물인데 비금속 광물이면 이게 시멘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좀 유일하게 매수가 들어가 있고 기관 투자들은 골고루 좀 사는 편인데 오늘 한 73억 정도 샀고요. 주로 사는 건 전기전자 업종하고 그 다음에 철강주, 제약주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매수 규모는 오늘 오전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일단 이제 광고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광고요? 예, 광고에서 오리콤이 좀 많이 올랐네요. 오리콤? 이미 이쪽 원래 오리콤? 두산 계열 아닌가요? 아니, 제가? 오리콤이 상장사예요? 네, 오리콤. 두산이 옛날 두산 계열인데 예, 이게. 여기 4.7% 정도 오늘. 주가 좀 야, 오르고 광고 회사들이 이제 삼성의 제일기획이 있고, 그죠? 또 뭐 하나 있는데 저기 이노션. 이노션, 예, 현대그룹, 현대차. 현대차그룹. 옛날에 혜택그룹에 코레드라고 있었는데 코레드. 코레드라고. 예, 매더앤 오길비라고 그 미국 회사가 있거든. 거기랑 혜택그룹은 합작한 회사인데 내가 면접 보러 갔다 떨어진 회사잖아. 아, 그걸 없었어요? 2명 뽑는데 내가 8명까지는 갔었거든. 네. 없어졌겠지 혜택으로 있나? 아, 뭐 저는 모르죠. 뭐. 예. 코레드라는 광고 회사. 하긴 예전에 그 광고 회사들이 그냥 그 그룹주 광고만 수주해도 그렇지, 그냥 그렇지. 먹고 사는 거죠, 충분히. 그렇지 소비재 기업들은 더더군다나. 아 청년 김동완에게 첫 아픔을 넘겨줬던 아, 그렇습니까? 광고회사. 안 가길 잘했지 뭐 그때. 솔직히 나는 많이 피해갔어. 알아서들. 그거 다 안 가길 잘했다 그러잖아. 자, 그리고 오늘 네. 또 창투자들이 강한데 아마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주가 20% 급등했는데 트위터 이제 공동 인수한다. 누가요? 미래에셋 금융이 3천억. 트위터를? 네, 트위터를 그 테슬라하고 공동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또. 왜? 그 3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셋이? 미래에셋 벤처가? 예, 금융그룹 그래? 쪽에서 그래서 오늘 20%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올랐어요? 20%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테슬라와 함께 한다는 게 큰 그거 장점인가?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 그 가격은 어쨌든 그 테슬라 그 가격일 거 아니에요. 비싼 가격. 그럼 그 가격에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뭐.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창투사들이 이제 동반해서 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판제 업체들도 일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오늘 그 항암제라든가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좋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인터넷 대표적인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동반해서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주도 동반해서 가고 있고 또 IT 대표주도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IT 기업들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정 섹터가 엄청 뭐 오른다 이거보다도 좀 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원전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 조선업종이 오늘 좀 일부 밀리고 있고, 건설주들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일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정유주가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 철강주에서 오늘 좀 포스코홀딩스가 한 3% 정도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라든가 해운업종 이런 쪽도 좀 빠지고 있고, 면세점도 아마 중국 영향을 조금은 좀 받는 모습인데, 그래도 호텔신라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호텔 신라요? 호텔신라는 0.28% 정도,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는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변동성이 막 크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 증권주들 좋았는데 오늘 건설 증권은 약간 밀리고 있는데, 어제 오름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은 좀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 뭐 플러스로 지금 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리포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KB증권의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그 이제 시황제를 좀 썼는데, 연준 피벗을 만들 이제 그 모멘텀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닥일까라는 이제 그런 좀 자료인데요. 일단 이제 KB증권에서는 과매도 실적 시즌 중간 선거를 좀 근거로 돼서 10월 증시 반등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증시가 진짜 바닥 찍으려면 국채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려면 연준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피벗이라는.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대요. 아름다운 피벗이냐, 강제 피벗이냐, 아니면 항복하냐, 이건데, 아름다운 피벗은 연준의 이제 조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연착륙 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좀 좋은 건데, 이거는 현실성은 좀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고, 강제 피벗은 뭐냐면 시장이 완전 발작을 하는 거죠. 네. 뭐 신용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하는 거고, 선제적 항복은 아마 지금 요게 좀 가장 시장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 올랐던 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지만, 금리 인상 속도 좀 줄일 것 같다. 이게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연준이 금융 발작을 우려해서 약간 선제적으로 일부 좀 항복하는 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강제 피벗이 되려면 사실은 뭐 은행이 굉장히 위험해지거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최근에 우리 한국이 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우리 생에 금융위기는 다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미국에 올 가능성 굉장히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 강제 피벗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이 금융 발작을 우려해서 아마 연준이 12월부터 좀 금리 인상을 좀 줄이는 네. 속도를,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옐런 재무장관이 4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라는 거를 본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좀 본인 곤란하네요. 본인은 46년생이야. 아, 그러면 이제 70살이지, 70살. 46년? 46년생이면 76좀 됐겠네요. 76인가? 네. 아, 그렇지. 그분은 없을 수도 있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 세대에는 이제 없을 거다. 네, 그런 말씀 주셨다는 거고. 피벗 뭐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86년생 많은데. 어떡하는 거야? 네. 대충 뭐 이렇게 갑자기 방향 전환하고 이런 걸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모르세요? 농구할 때 농구에, 피벗 농구할 딱 해서 이렇게 딱 하다가 뒤로 돌아서 딱 네. 그 하는 걸 피벗이라 방향 딱 네, 턴. 방향 어? 그런 건 이제 180도 피벗이라고 도는 하니까. 걸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농구용으로 많이 쓰이죠. 네, 연준에서는 이제 좀 강하게 가다가 약하게 갑자기 간다. 네, 피벗 하면 방향 저 전환. 서장훈이 잘했지. 피벗을요? 서장훈이 잘했다. 잘했죠. 예. 잘했지. 몰라요 저는. 딱 가드한테 받아가지고 탁탁 하다가 딱 피벗. 딱딱 하다가 딱. 자. 이은택 연구원 거 한번 봤고요. 네. 또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인데, 신한투자증권의 그 김찬우 연구원하고 최대원 이사가 이제 소재에 관련된 이제 좀 자료를 좀 썼는데, 일단 IT 소재 부품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좀 선방은 좀 어느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2분기 정도는 아마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반도체 그 생산업체들의 실적과 어쨌든 연동이 되니까 앞으로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특히 장비 업체들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와 당연히 이제 연관관계가 높고 소재는 캐파라 그러죠. 이제 그 생산량이 얼마나 늘고 줄느냐 이거에 좀 달려 있는데 결국 또 생산량이 늘고 주는 요소는 또 설비 투자에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품은 소재와 장비 중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 실적 변수가 3개인데 고객사가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텝스 얼마나 공정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요거고 세 번째가 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미세 공정이에요. 굉장히 네. 이제 작게 해주는 선폭을 이제 작게 해주는 그 한마디로 신공정인데 이거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저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네. 생산량이 줄면 당연히 소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대부분 기업들이 좀 감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내일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내일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감산에 동참을 할지 삼성은 일단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인터뷰한 기사에서는 삼성 우리는 감산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다만 하이닉스는 아직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내일 아마 실적 발표에선 그게 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감산하면 사실 당연히 소재 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 결국 주가가 더 중요하대요. 그 하이닉스 주가에 연동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안 좋은 그런 실적보다도 앞으로 하이닉스가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 소재 업체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갔던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볼 때 지금 현재 현상을 보지 마시고 과거처럼 그 이 전방 산업인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는 기업들 한 3개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소재 업체들 얘기를 해놨으니까 기업들은 각자 좀 찾아보시고 그 제가 끝에 보니까 이게 반도체 공부하기 되게 좋게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공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신한증권에 오늘 실적보단 업황이라는 보고서 한번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리포트 2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볼까요? 요거는 네. 이제 기업 뭐 내용이라기보다는 수급 문제인데 그 유한타의 고경범 연구원님이 네. 그 배터리 ETF 편출입 이벤트가 하나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글로벌 X에서 이제 나온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있거든요.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 코드명이 LIT라고. 아, LIT. 네, 굉장히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주는데 요게 네. 아마 10월 31일 날 리밸런싱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될 것 같고요. 그러면 2,977억 정도가 들어와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LG화학한테는 좀 안 좋아요. LG화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LG화학에선 3천억 정도.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번 달 말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그것 때문이다. 그 영향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LG화학 빼고 LG 에너지솔루션 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LG 엔솔로 들어가고 화학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 좀 섭섭하네. 또 주주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네, 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예, 10월 31일 날 리밸런싱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정은 이미 됐는지 안 이미 거의 됐는지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글로벌 그래요? X에서 여기 이제 LIT에서 아마 그래서 자세한 건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는 유입될 전망이라 좀 나와 있어서 네. 예. 자, 그런 수급적인 뭐 보세요? 굉장히 양호하다. 요즘 제 계좌를 많이 굉장히 참고하시네요. 양호해. 네. 어? 뭐 양호 넷마블 정도 마이너스 나고는 다 플러스인데. 뭐 이 정도 갖고 저는 만족은 못 합니다만 뭐 그냥 이 정도 뭐 양호해. 형님 어떻게 부진해. 바이오 많이 갖고 계시죠? 저요? 바이오 쪽. 바이오도 좀 있죠. 바이오가 요즘에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바이오 아예 없잖아. 바이오 내 평생 바이오 투자를 딱 2번 해봤다. 2번. 뭔 종목을 물어봐줘. 뭔지. 네, 바이오 투자 성적 별로 안 좋으셨고요. 그러니까 뭐 종목을 물어봐줘. 아이고 그냥 하세요. 끝났잖아요. 뭔데요? 네? 뭐 하셨는데? 한미약품, 오. 유한양액.
그 바이오라고 할 수도 없지. 한미약품 한미약품 제대로 했죠. 2010. 뭐 10배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요? 아니 뭐 10배는 못 먹었지만 그때고 괜찮았어. 너무 일찍 팔아서 그렇지 항상. 제약 바이오 딱 2번 해봤네. 이게 자랑이 늘어갈 때가 아니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위험하기 후회지 후회. 때문에. 네. 왜요? 아니 그 바이오장을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인 이런 거. 맞아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없으면 주식 투자자도 아니라고 부를 때야. 그래서 맨날 그 젊은 후배들한테 능멸을 당했지. 형님 어떻게 바이오를 안 해요? 그때 바이오 안 하면 정말 아니 실제로 진짜 그랬다니까. 그런 일이 2013, 14, 15 이럴 때 있잖아. 그래요? 바이오 투자 안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그죠?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수출 대박이 난 거예요. 예, 뭐 그렇죠.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주가가 한 10배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재평가 받아버렸죠 완전히. 그러니까. 네, 그 후로 이제 셀트리온도 가고 신라젠도 엄청나게 올랐죠. 아우 신라진 뭐 10배인가 10배 올랐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이오들이 이제 그 젊은 매니저들이 저 우리 같은 노땅들을 따시키는 가장 좋은 게 바이오들. 왜냐면 그 무슨 원소기원이 뭐 해가지고 막 작은 영어로 글씨로 돼 있는 거야. 그 툭 던져 읽어보시든지요. 그럼 에라씨 알았나 이런 거. 그래서 바이오는 손을 거의 안 대셨는데 지금 한 바이오가 한 1년 2년 가까이 했죠. 거의 한 거의 뭐 2년 된 것 같아요. 슬슬 관심 좀 더 볼까? 지금부터 어. 제가 좀 정프로 80% 마이너스인데 이럴 때 한번 좀 드려요 정보 좀 에이, 안 할란다. 보고서 하나 영어로 된 거 좀 드릴게요. 에휴 이 나이에 뭐 다시 시작하냐. 하던가 할란다. 한번 바이오는 관심 가져보실 만합니다. 저는 뭐 바이오가 한 대충 한 마이너스 한 60? 응. 그 정도에서 평균 맞춘 것 같아요. 이제 매드팩토랑 HL 뭐 등등 해갖고 몇몇 종목이 좀 있는데 아니 매드 팩토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추천 받았을 거 아니야. 저요? 어. 뭐 추천이라기보단 뭐 제 알게 된 판단이죠. 거잖아. 예. 근데 그게 손이 확 가대? 매드팩토? 어. 네. 거리낌 없이? 매드팩토가 뭐 만들던데였지? 그 여러분 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고 하여튼 괜찮은 걸 만들었었어요. 그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왜 내 계좌에는 매드팩토가 없었지? 바로 들어갔죠. 바로 막 아니 정프로는 항상 뭘 만드는 게 뭐야? 응? 어? 뭐가? 항상 뭐 만든다는 게 뭘 만든다고? 뭘 만드는지는 몰라. 항상 해보면 항상 뭐? 아니 뭔지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제대로. 뭔 분명히 한다고 이게. 에? 뭐 그냥 놀고 있을 회사는 아니에요. 항상 무슨 서비스를 했고 항상 뭐를 팔았고 항상 뭐를 만들었어. 벡터- 뭔지는 몰라. 벡토 서팁. 참. 벡토? 벡토예요? 벡토예요. 벡토 서팁. 벡토 서티브. 예. 벡토 서티브. 면역 읽지도 항암제. 못하니 뭐. 네. 면역 항암제. 들을 때는 다 이해했는데. 예, 벡토 서팁이 그 보통이 아닌 약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췌장암으로 돼 있네요. 췌장암, 지금 췌장암. 임상 이상. 오 최장암 고치면 좀, 저건 사야 돼. 네. 하얀 거탑 췌장암 죽었잖아요. 김명민. 췌장암은 진짜 어려운 병이야. 예, 그리고 대장암도 대장암. 임상 3상 예정이라고 돼 있고. 한국인들 그 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가 대장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암, 대장암 이쪽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이렇게 큰데. 김프로님 후배를 믿어보세요 하고 크크크그 뭐지? 저 믿으라는 거야. 뭐 만드냐고 하니까 매드팩토는 거지들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또 하고 계실 텐데. 뭐 그분들이 그랬겠습니까? 투자는 제가 잘못이죠. 자, 하여튼 바이오 한번 관심.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옆에 중국도 고령화 시작됐잖아요. 제약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아니 뭐 제약바이오 좋지. 네. 다만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게 성공 어렵죠. 실패를 모르니까 그게 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 자,
리포트도 보고요. 네. 오늘 참 50만 원 이분은 뭘까요? 이분 정체나 좀 밝히고 끝낼까 싶은데. 50만. 저 슈퍼챗으로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 분이. 아니 50만 원에 그렇게 당황스러울 정도야? 응?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처음 들었잖아요. 50만 원. 아니, 받아들여. 아니 안 받을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받을 건데. 뭐 어떡하다 이 얘기도 안 하시고. 설마 팻핑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얘기하셨겠죠. 네? 근데 5천 원을 넣어야 되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딱 그냥 딱 넣고 응. 미경 누나. 네. 이제 너라고 부를까요?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누나 같은 분들이 또 계셔서 저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기쁩니다. 야 근데 말아먹은 게 얼만데 50만 원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데 50만 원 저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 30% 떼요 쟤네들이. 구글에서. 아 너무 많이 떼들. 자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시장 한번 보면요 코스닥이 1%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0.93, 0.94% 정도 오른 694.89. 야 아직 700 밑에구나 아직도. 아유. 야 근데 삼성전자 날린다. 어? 왜요? 1.2 58,300원이네. 네. 야 삼성전자 그래도 야 삼성전자가 역시 장 박살 날 때는 최고네. 네. 네. 그렇게 안 좋다더니 네 그래서 2200 지금 48.8. 네. 삼성전자 52,000원대까지 갔었잖아. 52,900원. 5만 1,000원대까지 그랬나? 찍었다가 네. 좀 많이 올랐어요. 장중이겠지 장중. 네, 장중에. 네, 장 종료 때는 52,000원 선이 마지막이에요. 네. 야 가볍게 10% 올랐네. 아 그때 비교하면 예, 한 10% 10% 올랐어요. 이상 올랐네. 넘게 올랐네. 가볍게. 아 그러면 오늘 시장 개장 아니 이때 뭐 삼성전자 뭐 업황 안 좋고 뭐 난리 났었지. 난리가 아니었죠. 뭐 하이닉스 10% 올리는 52,000원대 그때요. 어. 뭐 사만전자 다 얘기 나오고 뭐 너무 안 좋죠. 3만 원에 입 쫙 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채팅 많이 올라오고. 근데 삼성전자 참 이게 징크스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 꼭 주가가 반대로 또 좋아지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아유 하여튼 오늘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또 네.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아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이제 겨울에 저 뭐 아내분이나 이렇게 고마운 분께 선물 같은 거 하실 때 네. 어디서 주로 사세요? 어디서 사냐고요? 네. 아 저는 또 선물 무슨 광고를 하려고 갑자기 밑밥을 까시나? 기다려 보세요. 어디? 저는 이제 백화점 가죠. 안 됩니다. 에트니를 왜 안 가실까요? 아니 선물할 때는 에트니 기본 아닙니까? 염승환 이사님, 아니 그러니까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이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트니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자 명품. 알겠습니다. 예, 합리적 가격에 명품을 아니 이게 뭘 사서 주나? 돈을 주지? 돈을 주지. 내가 뭘 사서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돈도 빡빡빡 어. 알아서 사 이렇게 에트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